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지나치게 불효하여 천벌을 받은 사람과 함께 지나치게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고집하다가 건강을 해쳐 불행해진 사람 이야기입니다. 어느 쪽이 됐던지 극단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역관 신흥주는 역관 판사 신현의 아들이다. 신현은 여러 차례 중국 연경에 조회하러 갔었고 관직이 정의품에 이르렀으며 장사로 집안을 일으켜 가업도 넉넉하였다. 신현은 나이 80이 되자 가업을 꾸릴 수 없게 되었다. 아들 신흥주에게 의지해 생계를 꾸렸는데 아들과는 서로 다른 집에서 거처하였다. 신흥주는 평소 효성이 옅었고 그의 아내는 사납고 악하기가 비할 데 없었다. 신흥주는 매양 제철 음식이 생기면 그릇에 음식을 담아 아내를 시켜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도록 했는데 아내와 여종은 사사로이 몰래 딸에게 먹였다. 그러고는 아내가 빈 그릇을 신흥주에게 보여주며 속여 말했다. 아버님께서 음식을 남기지 않고 다 잡수셨습니다. 신흥주는 그 말을 믿었다. 매양 맹월이 돌아와 녹봉을 받으면 이를 나누어 부모에게 주었는데 아내가 몰래 흰쌀 한 마를 덜어내고 모래에 여러 대를 섞었으며 다른 일도 모두 이처럼 했다. 신현이 하루는 아들 집에 들렀는데 해가 긴 철이라 식사한 지가 오래되었다. 신흥주가 마침 갈 곳이 있었던지라 아내에게 말했다. 날이 늦었으니 빨리 술과 밥을 갖추어 올리시오. 신흥주가 집을 나서고 난 후 신현은 밥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비로소 며느리가 대접하지 않고 싶어함을 알고 지팡이에 의지해 집에 돌아오니 허기가 심했다. 나중에 신흥주가 이 사실을 알고 나무라자 아내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신흥주는 밖에 나갔고 아내는 딸과 여종과 함께 모두 집에 있었다. 갑자기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몰려들더니 큰 비를 퍼부었다. 온 마을이 어두컴컴해져 대낮인데도 칠흑 같았다. 신흥주의 집에서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리더니 조금 있다가 큰 벼락이 3번 쳤다.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하더니 돌연 말짱하게 날이 개었다. 이웃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 딸, 여종 3사람이 머리를 나란히 하고 모두 죽어 있었다. 그런데 지붕 위의 기와는 가지런히 붙어 있어 어느 한 조각 부서진 곳이 없었다. 나라 안에서 말들이 떠들썩하게 일어나 모두 신흥주의 불효와 아내를 단속하지 못했음을 허물하였다. 삼성이 합좌하여 그의 죄를 추국했는데 신흥주는 마침내 장형을 받다 죽었다. 오호라, 하늘과 사람이 이치는 그 사이에 조그마한 차이도 없다 할 것이니 방자하게 악을 행하지 말 것이다. 천지신명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으니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신흥주가 비록 우리 집안 출신이지만 그 일어난 일이 매우 기이한지라 부득불 대서특필하여 세상에 경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죄는 3사람에게 있었고 신흥주는 실상을 알지 못했던 까닭에 벼락이 그에게는 미치지 않은 것이다. 3년상을 지내면서 나물밥에 물만 먹는 것은 예경에 실려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례는 한결같이 이를 따랐다. 예로부터 3년상을 치르면서 죽만 먹고도 몸을 상하지 않아 죽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삼강행실도 효자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효자전에 의하면 대개 효자가 애통해하는 정은 참된 마음에서 나와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 오장을 불사른다. 이는 마치 큰 병을 앓는 사람이
식음을 전폐한 지 여러 달이 지나도 죽지 않고 10개의 의지에 목숨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영의정을 3번이나 지냈던 문신. 상국 홍섬은 노모의 나이가 90살이 넘었는데 매양 식사 때마다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으며 말했다. 어버이가 돌아가실 연세가 되면 자식된 자는 의당 단박하게 먹는 것으로 습관을 삼아야 한다. 그래야만 3년의 심효살이를 죽만 먹으면서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 선조 때의 문신 유국 씨는 유몽학의 아들로 상을 당했을 때 3년간 죽만 마시면서 말했다. 나는 기력이 강건하기가 다른 사람의 갑절은 되고 주색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다. 나처럼 건강한 사람이 예법에 따라 3년상을 마치지 못한다면 천하에 예로서 상을 치를 수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또한 3년상을 마칠 즈음에 병으로 수척해져 죽었다. 광해군 시절에 문신 이이첨은 3년간 소금과 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고 묽은 죽만 마셨다. 3년상이 끝난 후 비로소 소금과 장이 들어간 음식을 먹었는데 날마다 물을 10여 주발씩 마신지라 온몸이 부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겨우 소생하였다. 나 유몽인의 선친께서는 소상 전에는 채소나 과일도 들지 않다가 소상이 지난 후에는 수척해져서 채소를 드시기 시작했다. 나의 사위 최하는 기력이 약한 사람인데 모친상을 당해 묽은 죽 몇 홈만으로 배를 채우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병으로 몸을 훼손하여 구제할 수가 없었다. 이로써 보건대 누군들 효자가 아니겠는가만 단지 기체의 강약으로 인하여 생사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 상국 정광필이 말하기를 우리 집안에서는 효자를 원치 않는다. 라고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은 정광필의 말이 선비로서는 격이 낮고 속되어 성현에게 죄를 지었다고 여겼다. 물론 자식된 사람이 듣기에는 정광필의 말이 지극히 곤혹스럽다. 그러나 부모의 처지에서 본다면 정광필의 말은 너무나 정당하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신의 무덤 앞에서 굶어가면서 자식이 자기를 기리다가 죽어가기를 바라겠는가? 나는 사위 최하의 죽음을 직접 목도하고 자제들을 위해 이 기록을 남겨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맹월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각 첫 달인 음력의 정월, 4월, 7월, 10월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녹봉은 관료들이 직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에서 받는 일정한 급여입니다. 녹봉은 주로 현물인 쌀, 보리 등의 곡식과 배, 비단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삼성은 의정부, 사원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자하여 폐륜을 범한 죄인을 국문하던 일입니다. 추국은 조선시대에 의금부에서 임금의 특명에 따라 중한 죄인을 신문하던 일입니다. 장형은 오형 가운데 죄인의 볼기를 큰 형장으로 치던 형벌입니다. 60대부터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습니다. 오형은 조선시대에 죄인을 처벌하던 5가지 형벌입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그리고 사형을 말합니다. 예경은 예기입니다. 예기는 육아의 경전인 오경의 하나로 예법의 이론과 실제를 풀이한 책입니다. 오경은 시경, 서경, 주역, 예기, 춘추입니다. 삼강행실도는 조선 세종 16년 직제학 설순 등이 세종의 명에 따라서 군신 부자 부부 삼강에 거울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행실을 모아 그림과 함께 만든 책으로 삼권 삼책의 금속활자 인쇄본입니다. 주발은 노쇠로 만든 밥그릇입니다. 소상은 사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 지냅니다. 초상 때부터 계산하여 13개월 만에 지내는데
소상을 지내고 나면 아침과 저녁에 하던 곡을 그치게 됩니다. 기체는 몸과 마음의 형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께 올리는 편지에서 문안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몽인의 어우야담이 모본입니다. 이 책을 신익철, 이영대, 조용희, 노영미 교수가 현대한 국어로 옮긴 다음에 어우야담이라는 같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한국인의 통과 의례, 관훈상제에서 3년상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최완석 기자의 경남도민일보 기사, 조선시대 효자인증 쉽지 않았네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이진두 논설위원회, 불교신문 기사, 효도와 보온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충청투데이의 기사, 반포지우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 김홍도, 김중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 및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